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습니다. 어제는 양시장 모두 2% 넘게 조정 마감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는 회복세, 이후에는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형성되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대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 시작된 FOMC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고수익 낼 작전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철강주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양호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개장 전에 한번 상승해 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고수익 작전 타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는 중소철강주 지금은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소철강주가 특히나 좀 집중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리 해지 수단으로서 철강주가 좀 올라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철강주에 대한 또 수요와 기대감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정확하게 시장의 표현은 철강주가 관심을 받았어도 어떤 대형 철강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틈새적인 관점에서 중소형 철강사가 더 부각을 받았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저희가 시장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실적이죠. 지금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속속 들여서 어떤 작년의 실적들과 어떤 4분기 실적들이 거의 마감이 돼 가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중소형 철강주 입장 쪽으로는 대형 철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작년에 업황 호황과 함께 실적 잘 나왔고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한 2017년도부터 고생해왔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 잘 떨쳐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은 알아주지 못해서 좀 섭섭하다 이런 분위기를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먼저 화인베스트리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화인베스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철강 쪽의 특징과 조선 기자재 쪽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특히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인버티드 영광이라고 좀 구부러진 철강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기존에 철강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를 올린 가격에 납품을 하면서 게다가 또 수주가 상대적으로 조선 쪽에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수혜적인 관점들이 물량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나오는 수익성도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어제 발표했었던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1,000억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강관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에 들어가는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히려 약간 다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늘고 거기다가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인데, 근데 뭐 매출에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인상이 철강의 가격 인상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부분들, 이쪽에서의 재평가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소형 철강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약간 테마의 정도라고 시장은 인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지금 시장의 테마주와 관련된 부분들 빼고는 약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시장의 안정세를 좀 확인을 해야 본격적인 추세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강 쪽에서도 가장 맞청, 그러나 즉 대표 주자가 얼만큼 실적 변화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확인이 돼야 이 철강주 전반적으로에 대한 몸집이 좀 더 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발표와 함께 이어지는 단기적인 산발적인 시장에 관심을 받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는 철강 관련된 업황들 체크를 해보자는 입장인데, 일단 철강주 쪽에서는 작년까지 나온 실적을 가지고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올해도 실적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작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를 맞춰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에 따른 대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면 일단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또 어떤 철강 쪽은 또 중국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어지는 어떤 조강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어떤 중국 쪽에서 약간 산업적으로 규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충분히 어떤 영향력이 나오지 못해서 이제 철강주도 같은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데, 하지만 본격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이어졌었을 때 철강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집 배경들이 무엇보다 철강사들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조건들, 대표적으로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19가 다시 좀 안정을 받기 시작해야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글로벌 수요에 대한 변화 가능성들이 계속 되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중국의 업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단기 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철강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 확인할 변화들은 좀 더 있다는 쪽으로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몇몇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는 관점 쪽에서 이를 추격 매수해야 되겠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냥 단기적으로 시장을 회피하는 정도로, 그런 테마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 쪽에서 주 추세는 조금 포스코와 함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전망 짚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강주는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도 중소형이 대세입니다. 방금 철강주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대형보다는 중소형주 철강주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반도체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단가 인상에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중소형주 반도체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전망 짚어주시죠. 네,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냥 지금은 시장에 좀 회피할 만한 섹터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안정을 받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성장과 함께 스토리를 맞춰갈 섹터가 어딘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쪽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중에 하나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 물론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들은 무엇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동향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시장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은 좀 괜찮나라고 바라보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대형주의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밀렸다고 보기보단 시장의 하락세를 어느 정도 좀 같이 이어가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는 쪽에서 여전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함께 또 커가고 있는 비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또 잘 견뎌내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로 봤었을 때 뭐 한 5% 7% 정도밖에 일단 하락하지 않은 상태 쪽에서 견조한 상황들이죠. 그러면 그 뒷 배경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때 많이 얘기했었던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그 주기나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특히 디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생각보다 좀 견조하죠. 오히려 꾸준하게 일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등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번 달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들이 일단 지난달과 유지보하든가 아니면 좀 밀리든가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약간 또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지난번에는 작년 하반기 때는 데드 크로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골든 크로스란 얘기는 고정 거래 가격보다 현물 가격들이 더 올라가면서 앞으로의 업황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로만 고생을 하고 오히려 또 다시 빨라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나오는 게 아니냐 안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장 지금 핫하고 뜨겁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계속 커가고 있고 뭐 다 아시는 AR, VR, 뭐 메타버스부터 이런 시장에 대한 새로운 산업들의 환경과 또 이어지고 있는 전장과 관련된 전기차 쪽이죠. 사실 전기차도 그냥 내연기관차에 쓰였던 기존의 IT 부품들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예 완전 다 어떤 스마트폰보다 큰 좀 대형화된 스마트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냥 IT 기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왔었을 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은 그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비메모리 쪽에 대한 변화, 그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뭐 AP라든가 CPU부터 또 이어지고 있는 또 MCU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 업체들은 우리가 필요한 그 반도체가 두뇌들을 직접 설계를 하고 그를 좀 잘 어떻게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설계한 부분들을 또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죠. 그런 거를 파운드리 업체들이 또 잘 만들어서 공급해서 장착을 해서 이제 어떤 전자기기나 아니면 또 부품 IT 기기로 이제 탄생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과정의 핵심적인 흐름들을 맞추고 있는 게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공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를 시장이 커간다는 걸 누구나 더 잘 알고 있는 쪽은 업계의 가장 1위 또 포식자라고 하는 TSMC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많이 비메모리 영역을 추격해 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코웃음치고 있죠.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지 않겠니? 일단 돈 좀 써봐라. 그러면서 따라오려면 따라와 보고 그러면서 지금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실적 발표하고 거기다가 올해도 한 40조 원 가까이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너희들이 얘기했던 초격차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봐라. 뭐 이런 쪽에 어떤 강한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보통 이런 파운드리 업체도 어떻게 보면 의뢰 업체죠. 갑이 설계를 맡기고 을이 이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을이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설계를 다 해서 우리 빨리 필요한데 지금 의뢰 입장 쪽에서는 이거를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계획이 약간 바뀐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 올해까지 거의 물량 다 찼어. 내년이나 만들어줄 텐데 그러면 발을 동동 푸는 시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비메모리 영역의 확장세도 계속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또 집중화가 이어질 부분들이 쪽에서 그러면 나머지 후공정 쪽에는 좀 다른 업체 쪽으로 넘기면서 좀 특화된 분야로 나가자라는 관점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오셋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의 소부장 쪽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지금도 많이 해왔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성장의 기회가 높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업체들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과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화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 또 검사, 테스트, 그리고 또 패키징 이런 과정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또 대세는 기존의 5G라든가 IoT 그리고 또 이어가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반도체만 CPU만 좋으면 뭐하냐,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또 고성능의 기판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이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도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PCB 업체들도 돈이 약간 안 될 만한 것들은 대기업들이 좀 너희들이 해라라고 넘겨가고 있고 게다가 우리는 더 돈 되는 거를 투자를 강화시켜서 이를 대응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LG노텍과 삼성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중형급의 PCB도 그러다 보니까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도 아직 증설을 같이 하면서 얘가 얘기하는 고수익의 부분 FCBGA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대표 주자 심텍부터 그리고 또 지금 코리아 서킷, 대적전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해봤을 때 기술적으로 관점에서 대적전자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ISC, 마이크로 컨텍솔 모두 다 어떤 DDR5와 관련된 쪽에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좀 더 체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전망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이제 박스권을 우리 시장이 이탈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제는 어디가 좀 지지선인지가 궁금한데 이제 매도세는 나올 매도세는 다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며칠 동안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심리도 남의 마음인 것처럼 그냥 왠지 불안하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편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FOMC 회의, 또 LG에너지 솔루션 또 상장 이와 관련돼서 기관들이 바스켓을 비우다 보니까 좀 취약한 국내 증시 측면들을 외국인들이 또 후벼 파서 선물 매도로 또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이런 걸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국내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많이 빠졌어도 오히려 좀 견디는 게 아니라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어떤 파생 시장의 변동성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점에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싸졌고요. 게다가 반등도 제대로 없는 낙폭을 키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제 기준에는 코스피 기준의 낙폭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이격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대 초반까지 움직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어떤 불안감이 단기적인 시장 압박을 나온 이후에 이어지는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는 좀 더 가격 메리트가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은 시장을 대응할 때 물린 종목들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다음 국면, 즉
시장이 어지러웠다가 안정을 찾고 다시 반등이 나갈 국면 때는 과연 어떤 섹터가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오를까를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또 손꼽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변화들을 생각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특히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종목 쪽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시장에 말려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과 함께 조금씩 여력을 찾고 어떤 될 만한 종목들 저점 매수해보자라는 쪽에서 IT 쪽을 가장 최선으로 보면서 시장 흐름들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반등할 때 눈여겨볼 만한 섹터 IT를 짚어주셨고요. 이런 말씀들 잘 담아서 오늘 시장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내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오늘의 기업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성장과 수익성이 모두 양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음식료 섹터 보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1월 13일 신한금융투자, 1월 18일 키움증권, 1월 24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함께 작전 리포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식품 회사를 이제는 넘어서 월드베스트로 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전 저녁방송 플랫폼에서도 CJ제일제당으로 수익률 대결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비비고라는 브랜드, 국내외 대형 브랜드로 발돋움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비비고 하면 냉동 만두인데 냉동 만두 단일 품목으로 연 매출 1조를 돌파했고 그 매출의 65% 절반이 넘는 부분이 해외에서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식품, 사료용 아미노산 이런 사업 부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왜 다시 이제 CJ제일제당이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선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섹터에서 그리고 전 영역에서 1등 기업을 좀 빠르게 하나하나 꼽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렴하고 주가가 저렴하고 기업 가치가 저렴하고 하지만 기업의 내용, 기업의 사업성, 성장성, 즉 훌륭한 기업들은 지금보다 좀 많았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주가가 좀 저렴하다 싶으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종목들이 곳곳에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모두가 인정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다소 비싼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제일의 기업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훌륭한 기업이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에 덜컥 내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뼈아픈 후회가 좀 남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을 내가 확실하게 분석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차트상 저위험이 아니라 고밸류, 고위험에서 샀구나. 그런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 시장에 따라서 기업의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심리, 나의 멘털, 나의 마음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월이 역사적인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1월로 가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하락률을 좀 집계를 해보면 2008년도 1월이 코스피가 14.4%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13.5%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2년 1월 코스피는 6.5%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은 14%가량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하락을 겪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내가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중대한 결정은 FOMC 회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 내일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나의 멘탈을 잘 부여잡고 기업의 펀더멘털 체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들이 저렴해진 기업들을 빠르게 좀 찾아 나가는 그러한 기회 포착을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등 기업, 저렴한 기업,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업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1등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 업계 1위라는 표를 딱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2위와의 매출액, 점유율, 격차가 그래도 압도적인 기업, 그리고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 기업,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LG생활건강이나 롯데칠성이나 CJ제일제당 정도가 빠르게 좀 생각이 드는 기업들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구조적 리스크가 아니라면 현 구간은 시장의 위험이 너무 과도하게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들. 바닥을 가늠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PER 기준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9.78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 0.97배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역사적 반등이 좀 나왔더라라는 통계를 좀 전해드리면서 시장의 위험을 제외하고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중에 업계 1위 기업을 빠르게 좀 골라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CJ제일제당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 속에서 저위험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1위와 2위의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런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한 자세한 분석 다시 도와주시죠. 네, 국내 최고의 식품회사를 넘어서 월드베스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식료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3분기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상승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가 이제는 4분기부터 실적 개선 모멘텀들을 주목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한류영풍에 이어서 K푸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앞으로 곡물 가격이 하향 조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음식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CJ제일제당을 본다면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좋은 실적,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품과 바이오 부문이 더욱더 두각을 보였고요. 올해도 이익 측면에서는 두 자릿수 10%대의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 가공식품들은 판매 가격 인상 진행 중에 있죠. 지난해 여름 쌀 가공 그리고 육가공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 장류와 관련된 판가가 평균 9% 이상, 9.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 개선 기대감도
동반된다라는 부분, 앞으로 국내 마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CJ제일제당은 비비고라는 브랜드, 미국의 슈완스라는 기업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대형 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도 지난 4분기 판매 단가 인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아미노산 관련된 시황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모두 다 플러스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까지 본다면 모든 것들의 가격을 좀 빠르게 올려나가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CJ제일제당의 실적을 좀 본다면 매출액은 6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3,300억 원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의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문에서는 아미노산 관련된 시황 호조가 주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의 성장이지만 인센티브나 그리고 푸드앤케어 부문의 시황 부진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그리고 매출액은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푸드앤케어 부분 쪽은 결국 사료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돈육 가격 하락, 그리고 돈육 가격은 하락했지만 사료 원재료의 투입 단가는 높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손익분기점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를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식품 부문에 있어서는 고성장을 꾸준하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쌀 가공, 육 가공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연초 이 판매 가격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0.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바이오죠. 사료용 아미노산 여전히 치왕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농축 대두 단백질 글로벌 1위 기업을 이미 인수를 해 놓았죠. 셀렉타입니다. 여전히 실적이 좋은데 어느 정도로 실적이 좋느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영업이익률은 무려 2.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식품, 바이오, 푸드앤케어 이런 쪽으로의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푸드앤케어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모습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년도 실적을 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5.4%의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의 성장입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매해 성장을 좀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모습이고요. 대한통운, 물류사업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양의 성장률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충분히 성장성을 보여주었고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탄탄히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음식료 섹터에서도 1등 기업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등 기업이 저렴해졌을 때가 바로 좀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가 매수해 나갈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공장 가동률이 20%를 넘어서서 새로운 신공장, 이 공장 완공을 앞둔 오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국내를 넘어서 비비고를 통해서 해외 성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K푸드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제일제당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도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 가격 정도 오면 매수하고 싶다라고 이미 리스트에 올려놓은 기업들도 그 가격을 이탈해 버리니까 마음이 쉽게 매수 버튼으로 가지 않고 내가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에 있어서도 계좌의 총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1월 동안만 국내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금융위기 때보다 코스닥은 더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의 계좌가 시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 내 종목의 선정이 그렇게까지 잘못됐을까라는 1차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객관적 성찰이 반성이 필요한 때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못 샀어 라는 후회를 여기다가 얹을 것인지 아니면 27일부터 FOMC 회의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 그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1등 기업들을 하나하나 담을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오늘 막바지에 조금 더 열심히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오리온, 오늘은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기업을 선정할지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CJ 제일제당이었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의 힘든 과정 속에서 이 국내 증시까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종목이 아무리 싸도 좀 매수를 하기가 꺼려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그런 종목들 잘 헤쳐 나가시면서 위기를 극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선이 아직 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 어제 2% 넘게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하기도 했고 철강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참 시장 어렵습니다. 어제 미증시도 좀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일단 뭐 5%까지 하락했던 지수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전일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장중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었죠. 그런 부분들 일단 바닥이라고 꼬리를 이제 달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시가부터 좀 강하게 올라서서 울선을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선물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이번 FOMC에서 만약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됐을 때는 저는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불확실성, 이 언제 얼마나 할 거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이번에 연준에서 하는 것이 증시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락 나왔던 폭을 생각해 보면 17% 가량이 1월달 들어서 지금 급락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고 사실 그 1월에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해에 증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월이 안 좋으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월봉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고점권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 뭐 증시가
경기가 이제 뭐 완전 꺾여 내려가고 불황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장기적으로 빠지는 일은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라면 상당히 안 좋은 그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상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5일선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야간 선물에서는 국내 야간 선물 상승이 나왔어요. 밀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희망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조금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지지라인 2600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고점, 2017년도 이제 말이었죠. 그때 형성된 고점 자리가 결국 이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요번에 상승할 때 2020년도 여름부터 해서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했던 구간이 2019년도에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만들어 놓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밴드대가 지지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뭐 2,400포인트 얘기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내려가는 종목들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타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지지라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야지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뭐 8월달, 9월달, 뭐 11월달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2,900포인트, 많이 나온다라면 한 3,000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고요. 정말 시장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3,050포인트를 돌파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분명 좋은 기업들 저점 매수 분할로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도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올려줬다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들은 전쟁 가능성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하락을 트리거로 이렇게 작동시켰던 부분들은 이제 델타 변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좀 꺾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더해졌고 금리 인상이라는 유동성, 긴축이라는 유동성을 이제 풀었던 부분들을 회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불확실성 해소 하고 시장이 좀 반색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은 분할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전일 대신정보통신, 제가 대신정보통신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세우글로벌과 함께 유승민 관련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던 종목이죠. 항상 대선 때마다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이렇게 대선에 나오게 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많이 빠졌었어요. 바닥권까지 동전까지 잠시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그런 종목이고요. 이 하락폭의 중심 자리까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분대까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850원 정도의 뭐 저항 라인, 뭐 장기 이평선 241선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뭐 저항이니까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그 정도 목표가를 잡고요.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데이터 센터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8개 프로젝트 중에 7개를 따냈습니다. 물론 이제 컨소시엄을 짜서 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서 뭐 2,700억 수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에 가긴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2,700억까지는 안 되지만 300억이 넘어가는 시가총액 588억짜리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수주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뭐 한 차례 이제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 후 눌림을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 오늘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저는 일단 못해도 최근 이틀 전 고점 자리 그런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갭이 너무 크게 뜨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갭이 뜨고 출발을 해준다라면 시가 이하, 그러니까 시초가 이하부터 분할로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뭐 저항 자리들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저항인 1,850원 정도 잡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상당히 안 좋고 지금 테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순환매 좀 굉장히 빠르게 돌고요. 시세가 나오더라도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이제 수익 줄 때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3%가 됐던 5%가 됐던 10%가 됐던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시고 뭐 일단 저항이 왔다라고 생각되면 여기를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보다는 저항이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세팅을 해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여기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저항과 지지를 좀 받으면서 저점을 형성해준 1,385원짜리가 있는 1,38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해본다라면 짧게 수익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이하로 사실 빠지게 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실적들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테마적인 이슈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짧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고요. 시장이 또 반색하게 되면 반등을 하게 되면 또 뭐 다양한 종목들 그동안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 아마 다 오를 겁니다. 시장이 반등만 해준다라면 그만큼 낙폭과대 종목들도 많고 지금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만 신경을 쓰시면서 좀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너리포트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라인테크 있는데 지금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내일 상장일인데 오늘 오후장이라도 이제 한번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일정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살짝 흔들다가 오후쯤에 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상대로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대응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 하락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래 21선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요 상단의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지 시세가 좀 분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 역시 뭐 대단한 시세보다는 적당히 짧게 한 5,800원 정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상위 상승 종목들 중에서 공략을 할 만한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휴마시스라고 있어요. 갭 상승 이후에 어제 거래량 나오면서 좀 눌린 상태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확진자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앞으로 20,000명, 30,000명 단기간에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코로나19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이제 좀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고 이번 오미크론 이후에는 급격하게 코로나19가 사라질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짧게 시세 나오는 거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휴마시스, 그 다음에 어저께 이슈가 좀 나왔던 PHC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 국내 조건부 허가 기사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여러분 따라 붙으시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일단 만약 갭 상승이 한 9에서 10% 정도 이런 구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1,500원대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아침에 시가 이하로 조정 나올 때 짧게 공략을 하셔가지고 시세 한 5에서 10%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에 상한가 가게 되면 그런 거 이제 뭐 추천 주라고 문자로 전 국민들에게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 많이 쏠리게 되면 시세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한 종목들 따라 붙지는 마시고 추격 매수 자제하시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존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좋은 기업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손절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단에서 또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짜볼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오늘 뭐 국내 증시 반등이 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현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전략 좀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